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팀 책임입학사정관 김경숙입니다. 오늘은 유사학과 알기 3탄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관련한 학과가 많은 걸로 또 유명합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융합생명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수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위촉사정관 융합생명공학과 교수 최윤경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송혁 교수이고 역시 학과의 위촉사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전 위촉사정관이었고 현재 수의예과 교수인 남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학과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과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합생명공학은 생명공학의 융복합학문 소양을 목표로 해서 전공이 꾸려진 학과이고요. 따라서 화학과 생명과학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교과목도 개발을 하였고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제약회사, 의료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진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바이오 분야 제약 및 바이오 소재 회사, 의료제재 및 의료진단기기 제조, 고부가 가치 바이오 소재 생산 제조 관련된 모든 회사와 정부 관련된 연구소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저희 줄기세포재생공학과는요, 그냥 학과 이름에 나오듯이 되게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공학 분야 중에서도 줄기세포를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조직재생, 장기재생, 모든 재생과 관련된 첨단 생명공학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최근 몇 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석사 또는 박사 후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연구직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제약회사 쪽이 좀 주류를 이루고 생명공학 벤처 또는 창업, 공무원 쪽으로도 진학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쟁 같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변리사 공부를 해서 변리사 쪽으로도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수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과대학은 요새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년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최근 가장 많이 진출하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그리고 농장동물이라고 불리는 소, 돼지, 닭, 그리고 그 외에 특수동물이나 야생동물, 실험동물을 진료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장차 이제 임상수의사 또는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소 내지는 일반 기업체에도 수의사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6년을 마치고 나면은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수의사 면허증이 발급됨으로써 이제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KU 자기추천 전형의 평가 요소가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틀에서 우리 학과는 보다 이러한 역량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융합생명공학과는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업 역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생명공학과는 과학 안에 생명과학과 화학을 융복합하는 전공 과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관심이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연구 수행 능력이 가능한 학생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을 했을 때 앞으로 진로를 나가는 경우가 바이오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식품회사나 화장품 회사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진로 분야에 대한 학업 역량이 중요하고 화학과 생명과학이 베이스가 된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또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융합생명공학 종합설계 실험 수업이
1에서 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친구들과 또는 이제 같은 과 학생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실험을 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는요, 세 가지 역량 중에서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내가 줄기세포와 재생 관련 산업 또는 어떤 연구 분야에서 스스로 찾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진로 역량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저희 학과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과는 화학은 조금,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 역량 중에서도요, 이 생명과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학년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마 생명과학을 굉장히 세분해서 DNA, 세포도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 조직도 다양한 종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과학 부분은 이 학업 역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 3순위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실험 또는 교과 수업들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모나지 않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량도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진로 역량을 갖다가 가장 크게 봅니다. 수의사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이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더 수의과대학에 왔을 때 수의사로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연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저는 의사가 돼도 좋아요, 약사도 좋아요. 그런데 수의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학생보다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이제 우선적으로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 다른 그 전공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과학 교과목 중에서 화학과 생물학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국어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교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전문직업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표현으로 전문가 집단들이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써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소통과 협력하는 데에는 이런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명 관련한 학과들이어서 정말 생명과학과 화학 굉장히 중요한 교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 1, 화학 2 이 네 과목을 다 들어야 되냐, 아니면 뭐 지금 고급 생명과학, 뭐 화학 실험, 뭐 여러 가지 전문 교과들도 지금 개설이 돼서 아이들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정도의 과목만 들어서 와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주시면 저희 건국대 바라기들이 좀 편안하게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는 서두의 학과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으로 시작해서 생명과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과 2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화학 1, 2가 생명과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1, 2를 다 이수하시면 좋지만 1만 이수를 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학과도 생명과학과 화학이 기본이 되는 교과목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생명과학 1 그리고 화학 2를 듣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사정에 따라서 생명과학 2 또는 화학 2 내지는 전문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다면 생명과학 2 정도는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 수강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대학 예과 교육과정에는 나머지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목매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융합생명공학과는 그 일반 선택 중 그 과학 과목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들은 다음에 생명과학 2와 화학 2를 들은 학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두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본 학과에 들어왔을 때 수업을 조금 더 잘 따라가는 수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물리학 2나 지구과학 2를 들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저희 교과목을 듣다 보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융합생명공학과는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들은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부를 보시면서 평가하실 때요. 어떤 교과들을 해당 학과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역량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교과목 외에는 국어 그리고 영어 교과목을 주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과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수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하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수의사들은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는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쓰기와 말하기 그리고 발표 또 한 가지는 그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영어 교재가 많기 때문에 읽기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다양한 교과목에서 저희는 이 학생이 수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노력이 보인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과학 교과목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독서라든가 아니면은 진로 활동 이런 데에서도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 학생은 수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과학 탐구 영역입니다. 이 과학 탐구 영역 중에서도 이제 세특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탐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실험들을 했다 정도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왕이면은 세특 부분에 어떤 활동과 그리고 활동에 대한 고찰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영어로 진행이 되고 발표랄지 뭐 글쓰기랄지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영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면은 좋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세특 부분, 창체 부분 쪽에 담겨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국어는 뭐 대부분의 이과생들의 문제점이 국어 문법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문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글쓰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과학은 실험 결과고요. 그 실험 결과를 표현해내는 거가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 통계 정도를 좀 공부를 해 오시면 저희 학과에서 선호하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융합생명공학과 학생들은 주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진단기술을 관련된 회사로 취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이오 의료 신약 개발 관련된 회사와 정부 연구소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가능하다면 실험을 통해서 진단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 과학탐구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을 한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주도적인 연구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굉장히 많은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도 듣기 때문에 수업에 90% 이상 영어로 하는 과목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영어로 된 듣기, 읽기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탐색하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 이제 유사학과 알기 3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건국대 바라기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메시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다면 앞으로 바이오 관련된 다양한 생명공학을 다루는 회사와 연구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66기가 되고 저는 참고로 31기입니다. 우리 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힘들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아주 행복한 미래가 일가모의 벚꽃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가 되고 싶은 그대, 우리 학과로 와라.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예, 저희 학과에 오시는 분들 뭐 동물을 좋아해서 오신다는 분 진짜 많은데요. 단순히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서울에선 참 어렵겠지만은 소돼지닭 내지는 적어도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 이런 데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런 동물들을 정말 진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는 정말 수의사가 꼭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저희 학과에 반드시 지원하십시오. 전국에는 10개 수의과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가장 입학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입학하기 쉬운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한 입학생이 많다는 건 졸업생도 많다는 뜻입니다. 전국 곳곳에 저희 대학 졸업생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미 사회에 진출한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의 말씀이 학과 선택을 망설이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사학과 알기 3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우리 건국대 바라기들 힘내시고 건국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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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